6월 6일 현충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도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좀 냉정하게 이 전반적으로 국정이라든지 여야 관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살펴보는 것이 지금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부분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초반부터 이 대통령 취임하고부터 소위 방탄과 보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되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 비판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도대체 지난 대선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패배한 것인지, 이 패배의 원인은 무엇인지, 왜 많은 언론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저런 식의 소위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현충일인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하면서 가장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형평성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재판을 할 때 요즘은 뭐 이상한 정치 판사들도 많지만 판사들은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상징하는 것이 저울, 이 균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어떻든 뭐 어떤 외부의 정치적인 환경이 있든 판사들은 이 판결을 내릴 때 형평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이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처벌할 것이냐. 같은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억울하게 정당방위를 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 그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모든 부분을 판사는 모두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게 위법한 것이었느냐, 위법했다면 얼마만큼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언론은 속성상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은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뭐 그날 뉴스가 별로 없는 날은 굉장히 별것도 아닌 것이 크게 부풀려져서 보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의도에 따라서 이 언론은 한쪽으로 굉장히 비난을 쏟아붓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언론이 그때는 그런 부분에 비난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 판사의 판결은 거의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언론은 속성상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의 속성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형평성, 이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판단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고 언제나 생각해서 가능하면 이 균형감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지금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취임하고 난 뒤에 한 일이라고는 보복,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3가지 특검, 소위 검사만 120명을 동원을 해서 검찰청을 하나 동원하는 것입니다. 동원을 해서 6개월 동안 보복을 하겠다, 정치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탈탈 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국면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최종 마지막에는 국민의힘 해산까지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많은 고위공직자들, 국민의힘 모두를 이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대로 정치 보복입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법안부터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그 전에 이재명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모든 인사를 지금 방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위 쫄개들을 모두 국무총리로 비서실장으로 모두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말 한마디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만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자기 방탄을 위해서 방탄 인사, 방탄 입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이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지금 경제 상황이나 외교를 볼 때 그걸 가장 서둘러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는 통화도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로부터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도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과 북한입니다. 북한은 뭐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이라면 좋은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대법원을 겁박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려고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건 어느 한 정파가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100년 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이 관계가 되어 있는 대북 송금,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화영 7년 8개월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승인까지 받았다라는 내용도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의 최측근 경기도 부지사로 있으면서 북한에 100억을 뇌물로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건 유엔 제재에도 걸리는 것이고 미국에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엔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북한에 뇌물을 갖다 바친 그런 이재명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도 자기 방탄을 위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보복을 하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가장 심각한데 언론의 많은 뭐 비판은 여기에 집중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두드려 패는데 국민의힘이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뭐 당권에만 욕심이 있느냐,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뭐 언론이라고 하는 모든 언론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무슨 뭐 나라를 망친 정당처럼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야 할 일인가? 소위 형평성을 보면 이재명이 하고 있는 행태,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패했다고 해서 단지 선거에서 패했다라고 해서 저렇게 몰매를 때려도 되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잘한 것은 없지만 이런 균형감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북 송금은 이재명이 주범이고 이화영이 종범입니다. 7년 8개월 이화영이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이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의 재판은 이제 다음 달 시작이 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판 지연 사법 방해를 보았습니다.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이화영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내고 변호사를 바꾸고 민주당 의원들이 몰려가서 검찰을 겁박하고 이 판사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검사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사법 방해입니다. 미국같이 사법 방해 죄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재명은 이것만으로도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까지도 이화영이 7년 8개월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자신은 몰랐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북한에 100억 원을 뇌물로 갖다 바치고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작당을 했던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걸 깔아뭉개고 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중단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법안을 내겠다. 중단하는 법안을 내겠다. 또 각종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또 헌법재판소에 그 헌법 84조입니다. 불소추 특권, 이 해석을 구하는 이 제소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한 달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을 내린 것이죠.
대선이 지나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중단되지 않는데 각 결정은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결정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대법원의 결정처럼 각 판사들이 알아서 이 재판 진행 부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대법원이 빨리 중단하는 결정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법을 제정하겠다. 무슨 난리를 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계속하겠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파기환송을 한 이유는 재판을 계속해서 다시 올려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죄로 판결을 해서.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명료하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독립성을 위해서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중에 논란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나와도 거기에 법원들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법부의 독립성입니다. 따르지 않는 경우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국회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협박을 합니다. 계속 탄핵 또 특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해서도 지금 뭐 검찰을 징계한다, 판사도 징계하자, 이런 식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이냐. 제 송재TV 댓글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제안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나올 것이다. 대법관 정원을 노리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 또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하는 법안, 이런 법안이 나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국무위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지 않습니까? 14명. 법무부 장관을 빼고는 이 사표를 수리를 하지 않았죠. 이 국무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사퇴를 해버리면 국무회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법안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참 오죽하면 그런 생각, 그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장관, 공무원은 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한테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107명 전원이 사퇴를 해버리면 어떻느냐, 국회를 해산시켜 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사표를 내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이 직무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 대통령실의 비서들 모두 이제 출근을 하지 않다가 엊그제 출근을 모두 하라라고 해서 그 명령에 따르듯이 공무원,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내도 이 국회의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다른 이유를 들이대기 전에는 수리가 안 됩니다. 사표 수리가 안 되면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심의 의결은 대통령이 거의 전권을 휘두르기 때문에 단지 심의 의결할 뿐입니다.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법안들, 방탄법안, 보복법안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방탄 입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믿을 수는 없지만 계속 이게 위헌이 있다라는 걸로 계속 청구를 해야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위헌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 그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런 기간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다른 재판들이 모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재판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는 것이 법적 정치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마음에 들지도 않고 모두 사퇴해버리면 어떻느냐, 민주당만 좋습니다. 뭐 절대 다수가 민주당 의원들이고, 국민의힘 전부 사퇴를 하면 뭐 사퇴 이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전부 보궐선거를 해야 될 뿐입니다. 국민의힘 만약에 100명입니다. 이 개헌 저지선입니다. 100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100명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 계엄과 탄핵, 이 이재명의 줄 탄핵, 이재명의 이 난동,
이걸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느꼈었을 겁니다. 우리 헌법이 이게 대통령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절반 가까이가 의원 내각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해산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대북송금에 이어서 특검입니다. 이 특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특검을 왜 합니까? 지금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뭐 경찰도 있고 자기들이 현재로는 법적으로 집권 세력입니다. 집권 세력이 특검은 검찰권을 활용하기가 부적절할 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권력자에 대한 이 검찰권을 뭐 그래도 쥐고 있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뭐 특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을 왜 합니까? 이재명이 법적으로 집권을 했고 지금 검찰을 통해서 하면 될 일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여기에 또 위헌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당초에 하겠다라고 했던 뭐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겠다 이 특검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전부 민주당 마음대로 야당 마음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 특검의 범위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디까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120명 검사 120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위헌입니다. 위헌 제소를 해야 합니다. 일단 국무회의 의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위헌 제소를 해서 이 부분을 다퉈봐야 할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제 이재명의 의도는 드러난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이 현안 해결을 할 능력도 없고 할 의지도 없습니다. 오로지 방탄입니다. 이 방탄을 위해서 특검도 하고 입법도 하고 방탄 인사로 다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가면 갈수록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라는 그만큼 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죠. 이게 정말 현안이죠. 그 다음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국민의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이 사퇴를 했으면 다음 원내대표를 다음 주에 뽑습니다. 그러면 수석 원내 부대표가 대행을 하면 됩니다. 다음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왜 권성동이 계속 있겠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또 생기고 복잡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 김용태입니다. 김용태도 뭐 이런저런 오해를 가지고 비대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는데 자기만 남아있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권성동을 못 믿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성동이 정식으로 사퇴를 하면 김용태도 사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곧바로 월요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잡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내대표를 뽑아서 전당대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제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람직한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정치에서 판단에 평론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는 대학 교수들이라면 누구나 뭐 몇 시간씩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허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근데 너무 현실에만 또 치중하면 가야 할 길을 잃게 됩니다. 너무 정치 현실이 이렇는데 라고 하게 되면 정치가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발전하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화가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통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통합할 것인데, 어떻게 단결할 것인데,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대선에서 패했습니다. 올해 패하고 나면 비난이 집중이 됩니다. 또 책임론이 나오게 됩니다. 책임론을 듣다 보면 모두 앞으로 자기 계산, 이익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냉정하게 누구 책임이냐라는 것보다 어느 한쪽으로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잠깐 대선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있었습니다. 이 계엄 못지않게 잘못된 것이 이재명의 지난 3년 동안의 국정 난동이었습니다. 소위 자신의 사법 방해, 줄 탄핵, 특검 법안, 각종 법안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효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과정,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탄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엄이 있었다 하더라도 탄핵을 저런 식으로 저런 절차 과정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는 것이냐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보수 우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딱 절반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지난 헌정사에서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분열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탄생을 했습니다. 3자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김문수가 되는 것이 옳으냐, 한덕수가 옳았느냐, 아니면 한동훈이 더 나았지 않느냐, 선거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전에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단 김문수로 선택이 된 이상 그걸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분열이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그대로 안고 이걸 좀 봉합해서 일단 급한 것이 이재명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찾은 것이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한덕수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고 막판까지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가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8%포인트 차이로 졌습니다. 이준석과 후보 단일화가 됐더라면 박빙의 승부였을 것이다. 김문수 후보의 선전이었느냐, 졌지만 잘 싸웠느냐, 아니면 아쉬운 패배였느냐, 아니면 김문수 책임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를 또 겨냥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당권에는 김문수 후보가 당권에는 절대 생각이 없다. 김문수 후보의 평소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아니면 꼭 안 된다라고 보면 이 당권을 하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당권을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대선 과정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김문수의 진정성이죠. 대선의 책임이 누가 져야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앞으로 이제 당이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느냐, 방향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당권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상대방을 비난을 하고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됩니다. 8%포인트 진 것은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비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 저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은 막아야 한다라는 게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누가 책임을 지고 뭘 쇄신해야 되는가를 한번 따져보자면 이게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 기준이 눈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비판은 엄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현실적으로도 안 되는 사람에게 이만큼 잘하라. 공부가 또 운동이나 공부를 반에서 30등 하는 애를 당장 1등 하라라고 목표를 정하면 걔는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될 만한 목표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등 정도 하라. 이런 식으로. 이 순차적으로. 그래서 되지도 않을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지금 완전히 쇄신해서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면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하고 딱 쪼개졌습니다. 이걸 통합하라 라고 한다고 해서 통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정서적으로도 안 되고 통합하자라고 해서 통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통합해야 된다. 누구나 그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졌다면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느냐? 김문수 후보 말대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정말 잘해서 이 정도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후보 단일화, 원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당 내에는 한동훈이었고 당 밖에는 이준석이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치밀한 이 전략으로 이 한동훈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저 이준석도 상당히 고민을 했거든요. 이준석도 이게 지금 어느 길이 옳으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준석이 오판을 한 것이거든요. 이 이준석까지 끌어들이는 방법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그 부분 아쉬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소위 계엄의 찬성, 계엄의 반대가 딱 나뉘어 있습니다. 영남부터 딱 나뉘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스타일, 성향으로나 또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계산으로나 김문수 후보가 좀 오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는 후보 단일화 전부 연동이 되는 것이죠. 후보 단일화 빅텐트를 어느 정도 만들면 이게 박빙의 승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굳이 이 보수 우파의 분열만을 가져올 수 있는 소위 외연 확장을 위한 윤 대통령과의 뭐 엄격한 전련, 뭐 계엄 탄핵에 대해서 뭐 완벽한 정리, 선긋기, 또 뭐 극우와의 뭐 완벽한 선긋기, 이게 오히려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판단한 이 김문수 후보의 판단이 좀 소극적이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도 있었는데, 이게 영남부터가 지금, 그러니까 대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영남은 완전히 압도적 지지가 와 있어야 합니다. 영남도 PK, TK가 다릅니다. 이번에 뭐 PK는 거의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박빙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돼서는 선거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남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영남이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수도권에 와서 뭘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빅텐트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전망, 그 다음 영남에 계속 매달릴 것이냐, 아니면 영남의 이런 약간의 압도적인 지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과감하게 외연 확장으로 갈 것이냐, 이 결단이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완전히 영남도 뒤집어지고 수도권도 안 되는, 뭐 말 그대로 20몇 % 차이가 나는, 압도적으로 괴멸하는 이런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도 만족스럽지 못했고, 이 외연 확장도 만족스럽지 못했고, 영남의 결집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게 8%포인트 차이였다. 박빙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가장 큰 책임이고, 멀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계엄이죠. 김문수 후보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 이준석과 한동훈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당 밖에 있는 사람인데 보수의 이름으로 이준석을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을 뿐, 이준석이 뭐 후보 단일화를 안 했다라고 해서 뭐 당장 때려 죽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책임 부분에서 말이죠. 이 한동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 한동훈도 나름 뭐 다른 소리를 하면서도 또 이 지원 유세는 또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뭐 홍준표도 있는데 같이 경선했던, 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의중이 떠중이 같은 홍준표도 있고 한덕수도 있는데 굳이 한동훈만 뭐 탓할 수 있느냐라는 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김문수 후보에게 필요한 사람이 한동훈, 이준석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또 이런 책임론이 가게 되는데, 그 부분도 균형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추슬러야 하느냐. 이 계엄과 탄핵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걸 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해단식을 할 때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엄에 문제가 있었다. 이걸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다. 탄핵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김문수 후보를 제가 대선 기간 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극우니 뭐 어떤 이 세력과 이야기를 해도 김문수는 김문수입니다. 뭐 좌우를 넘나드는 그 인생 역정에서 보듯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책임도 지고 사과도 하고 단절할 건 단절하고 이렇게 쇄신해 가야겠지만 지금 이걸 이 대목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모두 단결하자. 단결 안 됩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지층이 있고 한동훈 지지층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단결하자라고 해서 단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서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대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저 보복, 정치 보복과 방탄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끝장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덮을 것은 덮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지금 그 어중간하게 권성동 김용태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깔끔하게 사퇴를 하고 원내대표 새로 뽑고 전당대회 일자 정해서 전당대회를 거치는 것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등은 일어나겠지만 그게 오히려 이 도저히 수습하기 힘들 것 같은 이 책임론, 분열 이 부분을 그래도 정비를 하고 당장 급한 대로 올 연말까지 일단 이재명 저 방탄 정권을 끝장내는 거기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나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과의 전체적인 부분도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연말까지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건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입니다. 뭐 헌법재판소가 뭐라 하든 뭐 이재명이 어떤 법을 만들든 국회를 통해서 통과시키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균형 잡힌 지난 대선 과정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게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충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